13주차, 12주차 노인 가족에 대해서 3차 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노인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론 시간에 노인 자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노인 자살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족 간의 문제, 노인 가족의 갖고 있는 인구 사회적 문제로 인한 어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적인 비극이 바로 노인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어떤 미래의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 통계청 자살한 사람들의 통계 중에서도 노인 자살에 대한 통계를 따로 이제 저희가 묶어왔고요. 그 노인 자살의 영역 중에서도 이제 인천의 데이터를 한번 분리해갖고 전체 노인 중에서 인천의 노인의 어떤 자살 특성은 어떤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사건 현장에서 이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부검을 하잖아요. 어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걸 할 때 자살도 사실은 그 사람이 왜 자살을 했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검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약물 자살인지 이런 것들은 음독 자살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 이렇게 목매서 죽었는지 그런 자살에 대한 어떤 그런 행태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심리적 부검, 이 사람 이제 꼭 그 신체적 부검, 신체에 어떤 그 칼을 대서 하는 부검이 아니라 그 주위 사람들, 어차피 자살한 사람들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가족들, 그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왜 어떤 원인적인 부분으로 이런 문제를 양상했는지를 분석하고 역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제 역학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원인을 찾아서 이런 형태의 노인들은 자살 징후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나도 특이한 몇 가지 사항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서 예전에 그걸 발표를 하게 됐고요. 오늘 이 노인 가족 시간에 이제 3차 시간에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 연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같이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이제 14,000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800명 정도가 된 거죠. 2013년도 정도면 저희 그 노인 인구가 이제 그 고령 사회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14%가 되는 게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14년도에는 노인가 14% 고령화 사회, 노인인구가 7%가 되는 고령 사회에서 이제 14%가 되는 이제 3년 전에 고령 사회가 되는 시점에서 한 12% 정도가 되는 시점에서 11% 정도 되는 시점에서 26%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전체 노인은 11%인데 자살률은 26%다. 일반인들보다 2.3배 정도 높게 자살을 한다. 그만큼 노인이 되어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살아가기가 힘들다. 벌써 나오네요. 그쵸? 전체 인구 비율이 11.1%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노인은 26%를 자살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인천의 자살자들이 868명이었는데 그 중에 242명이 노인이었습니다. 27.9%. 전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높게 나오는데, 역으로 그때 인천의 노인 인구는 전체가 11.9%였을 때 9.6%로 조금 더 낮았어요.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자살률은 더 높았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노인 자살률이 좀 더 높다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거 뉴스나 그런 데서 보면 이제 노인들 중에 대한 어떤 결과입니다. 노인들 대상으로 이제 봤을 때 이거는 인천의 데이터긴 하지만 전국의 데이터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남자,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뭐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데이터도 70% 정도가 누구라고요? 7대3 비율로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한다. 할아버지가 더 많이 자살을 한다. 이건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한번 뒤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망 연령 중에 뭐 자살하는 이유가 뭐 나이가 들수록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서 자살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제 70대가 전체의 56%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70대의 남자 노인. 굉장히, 자, 그래서 우리는 역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남자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에, 높은 지위, 또 그렇게 높은 지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은퇴하고 집에 왔는데, 또, 소위 우리끼리 말하는, 이제, 뭐, 삼식이? 새끼를 다 집에서만 먹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또, 가족 간의 관계는 또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가족은 잘 돌보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도 안 좋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 겪는 어떤 우울감이 특히 남자들이 커지면서 이제 이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노인 가족에 챕터를 넣었던 거죠. 자, 인천은요, 옹진군, 뭐 강화군이라고 하는 뭐 농촌과 도서 지역이 있어요. 섬 지역이 있는데, 뭐 옹진군에 보면 뭐 여러분들 아시는 백령도, 대청도 이런 섬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 노인 인구 비율에 비했을 때 인구 숫자는 자살한 숫자는 4명, 10명, 11명, 44명. 가장 많은 건 무평구지만 노인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체 자살자의 50%가 노인이었던 거죠. 동구는 41%, 강화구는 그러니까 의외로 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들이 더 노인들이 살기 좋을 거라 생각되는데 의외로 뭐예요? 그런 데일수록 때로는 고립된 삶을 살고 또 때로는 이런 과정에서 건강도 안 좋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러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고립감에 의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정서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독거노인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할 것 같아도 배우자 있는 경우가 사실은 58%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과 사별한 경우에 비교했을 때는 사별한 경우가 이제 35%가 또 나타나고요. 자, 미혼과 배우자. 그러니까 의외로 독거노인이 더 많을 것 같아도 불구하고 배우자. 자, 볼게요. 역학적으로 70대의 남자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독거노인이면 이제 지원받을 데가 없어. 스스로 어떤 자기의 어떤 응징력을 되게 이제 강화하게 되는데 대려 같이 살면서 갈등이 생겼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이제 단절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에 노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은 뭐 전체적인 카테고리겠지만 무직이나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사람들은 무의고의해서 또 우울감이 드는 경우 또 그 상태에서 몸도 안 좋아진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 노인들은 가족 관계도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정도에 따라서 보면 이제 그 학력이 낮을수록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결국 소득과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꼭 교육 자체가 노인 자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력이 낮음으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 교환이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제가 저희 신문에도 보상과 반대급부라고 이제 자녀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있거나 또 요거를 말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취득할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제 노리고 이제 그 부모님과 가깝게 관계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관계일수록 이제 부모가 학력이 높거나 이제 재산이 많은 경우는 자녀와의 어떤 친밀도, 왕래수가 잦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노인들의 어떤 학력이 낮을수록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왕래수도 적고, 그리고 이런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해서 노인들의 우울감이 커져서 이제 때로는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요. 또 소득이 낮은 분에 인해서 또 노인 부부끼리 살다가 어떤 간병에 대한 문제, 어떤 생활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형태를 자살을 하는 경우가 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망하는 경우에 보게 되면 이제 주택에서 자기 집에서 또 병원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들. 이건 병원에서는 했다기보다는 이제 병원에서 자살했다기보다는 주택에서 했는데 옮겨가는 마지막 사망 장소가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큰 건 주택이 가장 큰 이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병원 이송 중 사망이고, 이 이송 중에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자체에서 사망했다기보다 그 의료기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장소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노인과 일반인들을 비교했을 때 또 가장 또 일반인들에 비해서 조금 높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몸에서 질식사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에 비해서도 이제 낙상으로 인해서 이제 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 이제 그것도 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젊은 노인들에 비해서보다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휘발성 물질에 의해서 이제 한 비율이 좀 많고요. 근데 노인들은 이제 살충제, 한마디로 농약 먹고 죽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휘발성 물질에 의한 어떤 자살? 일반인들이 훨씬 높은 건 이런 화염병, 신나를 붓고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어떤 형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살충제는 그래서 요즘은 시골에서 살충제 관리 같은 것, 이렇게 그런 농약 같은 관리를 철저하게 이제 창고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죠. 근데 노인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이제 시골 노인들은 이제 그렇죠. 이런 살충제를 먹고 농약을 먹고 죽는 경우 종종 우리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녀에 따라서 이제 그 사망하는 어떤 비율들을 조금씩 보니까 여성에 비해서는 남자가 이제 가을에 많이, 그래서 남자들이 가을을 탄다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보면 남자들이 봄 가을에 좀 많이 하는 경우, 여자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되게 상관관계가 꼭 있다라고 보긴 그렇지만, 나름대로 남자들은 가을에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한번 역학적으로도 한번 이게 단순히 그 가을을 타는 남자라든지 아니면 가을이 주는 어떤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건지는 한번 다시 심리적인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노인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렇게 계절의 어떤 영향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봄 여름에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수치가 되게 그래프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이제 150과 160 그 차이니까 사실 크다라고는 사실은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살 계절과는 큰 어떤 영향적인 부분보다 시간대를 보게 되면 우리 그 노인들은 이제 오전 오후, 그러니까 왜냐면 노인들은 작심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따지지 않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꼭 노인들과 비슷하게 다시 나타나고 있네요. 저녁에 하는 경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오전 오후에 나타나는 비율보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심야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중요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3%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사별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7% 정도. 남자들은 근데 보면 저희 학대받은 분들 보면 노노학대, 특히 이제 배우자에 통한 학대는 대부분 우리 남편들이 많이 폭력을 가하는데, 그런 경우 있는 분들이 이제 보면 되게 자살률이 높을 것 같은데도 자살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사별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좀 더 있고요. 근데 역으로 또 남자들은 사별에 의한 경우로 자살하는 경우는 이렇게 비율로는 2순위지만 여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될 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남자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가족 간의 관계를 제가 이 챕터를 집어넣은 이유가 바로 이거죠. 노인 가족은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관계, 특히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라 여성들은 이렇게 고루고루 이제 퍼져 있고, 그래도 70%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은 남성들 같은 경우 70%가 59% 전체 남자 노인 중에서 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59%또 70대인 남성들, 그리고 이제 형태가 가족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걸 역학적으로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70대 남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회적 기능 강화 프로그램, 심리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어떤 치유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원에서도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요즘 이제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궁극적으로 이런 관계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겠고요. 사회적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제로서의 어떤 그런 그 솔루션으로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한 이유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보면 남자 여자 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목 메고 이제 압박해서 이제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남자 여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보면 자살 형태를 띠는 거는 거의 낙상사, 살충제 거의 비슷한 비율로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낙상사의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요. 남자들은 여성보다는 조금 더 이제 몸에서 가장 큰 비율이지만 남녀 똑같지만 몸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또 많은 것으로,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연령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천의 뭐 구로 따져도 이제 옹진구 같은 경우가 노인들, 나이가 든 노인수로 굉장히 많은 70대가 굉장히 많은 비율로, 70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그냥 아픔이 계속되면 만성이 생겨서 하겠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할 때 어떤 절망감들, 또 그 안에서 가족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이고 또 개별화되지만 특성화되게끔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60대, 70대, 80대, 90대 사망의 원인들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보면 몸매에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